단장 박문식입니다. 오늘 기획단 첫 회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부동산 이슈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대선 경선 일정 문제를 매듭 지은 민주당 2개월간의 대선 경선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장외검을 주자들의 줄등판 예고로 야권의 대권 시계 또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이제 전격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이제 또다시 반복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먼저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우선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이제 사퇴가 이루어졌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제 다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청와대 이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김회숙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경질하라는 이제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야당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매번 경질을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사안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수조사 관련해서 한동안 굉장히 시간을 끌었고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도 가족분들 포함해서 의원분들도 상당히 좀 지연돼서 이제서야 착수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 먼저 이렇게 부동산 의혹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좀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해서 그간의 뭐 잠룡들은 물론이고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정말 팽팽한 가운데 결국 결정이 났는데요. 이 경선 일정 결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180일 전에 그 경선을 치르는 걸로 당헌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의총장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쪽 의견 모두 다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느 쪽 의견도 모두 다 사실은 이 본선에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좀 좋은 후보가 나와서 좀 흥행을 일으키고 좀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정에서 다 나온 것만큼 아무래도 이번 경선 논란이 그래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당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좀 지난 이제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급속도로 논의가 없어져서 현재로서는 좀 안정되고 경선 기획단도 출범해서 좀 어떤 의견을 많이 이제 우리가 경선에서 흥행을 할까 이런 의견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네. 그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워낙에 이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치러지는 그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많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의식도 많이 되면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흥행의 포인트라고 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걸 한 가지 정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의외성이 있어야 네. 흥행이 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의외성. 예. 저도 그 방식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으면 좋겠고 네.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의외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으시니까 이 각 후보분들이 정말 다들 훌륭하시거든요. 네. 갖고 계시는 그 컨텐츠를 좀 많이 잘 내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그 SNS 계정 개설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그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약간 공세만 했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윤석열 총장님이 이렇게 바로 좀 대선까지 나오시는 걸 보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가장 강력한 이제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이제 계셨는데 그 동안에 이제 현직에 계셨을 때 결정들이 정치적 중립을 과연 유지하셨을까 뭐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의혹으로 뭐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한동안. 네. 여의도를 강타한 엑스파일 의혹을 윤 전 총장이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걸 실체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청문회를 거치셨기 때문에 네. 그때도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정치적 공세를 했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도 사실은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엑스파일이라고 이제 다들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털어주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네.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전에 뭐 윤 전 총장의 이제 파일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X 파일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파일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네.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뭐 또 본 적이 없다고 그 송 대표도 그 X 파일은 없다고 이제 언급을 이제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때 언급했던 파일과 X 파일은 다른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예, 이 파일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상대 당의 후보 이제 주요 만약에 그렇게 됐죠. 지금 출마를 선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출마가 이제 대선 후보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인사적 검증이나 정책적 검증을 하면서 자료를 쌓는 과정은 이게 뭐 집권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파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 엑스파일 논란이 갑자기 제기돼서 그거랑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가장 여기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은 윤 전 총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윤 전 총장님이 이렇게 나온다는 뉘앙스는 풍겼는데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원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엑스파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더 많이 궁금해하셨다, 증폭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빨리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네. 네,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요직을 지냈던 인물들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다양한 인사들과 그 인사들을 등용해서 이렇게 널리 잘 활용했다고 하려고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과의 관극을 좀 많이 좁히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좀 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도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그만두시고 만약에 정말 바로 대선에 출마하신다면 이 또한 정말 누구보다도 중립을 유지해야 될 감사원장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기 국민의힘의 대변인 공개 오디션 국대 혹시 보셨습니까? 이 기사로 막 속보도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 되게 네. 흥행이 있는 거 잠깐 지나가면서 보긴 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2만 명 넘게 이제 시청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네. 관심이 이제 높았던 걸로 어쨌든 이제 네. 평가가 되고 있는데
16강전이 이제 지나서 이제 현재 8강이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고3 학생도 올라갔고 전직 MC도 올라갔습니다. 예. 지켜보시는 뭐 의원님은 뭐 소회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흥행에 많이 성공을 하고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사실은 굉장히 좀 신선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네. 예, 굉장히 그것도 뭐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보고 우리 민주당 경선도 저렇게 이제 기획단 출범했으니까 굉장히 좀 잘 흥행할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지난번에 바른정당 시절에도 한번 시도를 했더라고요. 네. 당시에도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대변인을 한 2분 정도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도 이제 주요한 대변인 역할들은 좀 정치인 중심으로 됐고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약간 내부에서 좀 사성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뽑히신 분들은 이제 많은 국민분들의 이렇게 호응을 받아서 뽑히신 만큼 추후 관리도 좀 잘 돼서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의원께서는 경제통이자 또 산자중기 소속이신데요. 손실보상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급 적용을 놓고서 긴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법안 소위에서 피해 지원을 명시한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야당 측에서는요, 소급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번 그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여부에 대해서 손실 보상 방법인지 피해 지원 방식인지 이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제가 그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했는데 한 630만 명 이상의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께 다 그러니까 손실 보상 방법으로 소급을 하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엄정하게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 중에 80%에 대해 소상공인 분들은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산정하고 집행하고 하다 보면은 내년 뭐 연말이나 내년 초나 가능한데 지금 피해 지원 방식은 신속하게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저희 당 의원들은 이렇게 네.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신속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의 통과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긴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이 이제 되시자마자 이제 당의 이제 스피커 입으로서 이제 바쁘게 활동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지역 현안 또 의정 활동 앞으로 이제 그 포함해서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 목표 그리고 이제 계획 이제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발의한 이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스타트업의 그런 생태계도 좀 더 보호하고 소비자분들의 피해도 좀 줄이는 법안인데 지난주에 발의된 지 거의 1년 만에 안건 조정에 의해 회부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좀 통과될 때까지 더 노력할 생각이고요.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든 우리 경제도 회복하고 민생도 좀 회복하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도 좀 더 살리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저희 이제 일산 지역 관련해서도 이 교통 현안도 좀 더 챙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족 도시로 하루빨리 갈 수 있도록 계속 매일매일 챙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루빨리 잘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일산 동구시죠? 네, 맞습니다. 일산 동구에 가장 필요한 현안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시급한 현안은 교통 부분이고요. 교통이요? 교통이 지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GTX도 네. 들어오고. 예, 맞습니다. 예. GTX가 이제 2024년에 네.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저희 뭐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데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대선 경선 일정에 돌입한 민주당 당내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